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프팅이라고 그러는 거는 얼굴을 거상하는 방법이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얼굴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저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밖에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머리를 어쨌든 자르고 처진 데를 당겨서 올리고 피부를 잘라서 꿰매는 수술을 거상술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상처를 보면 여기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여기만 조금 째가지고 꿰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째가지고 피부를 박리해서 피부를 들쳐내고 자르는 아주 어그레시브한 치료가 되겠죠. 환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 뭐 뭐든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치료는 제 생각에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치료로 잘 될 수 있는 거를 째고 꿰매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피부과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리프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처음에 개발된 거는 고주파라든지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고, 지금은 실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보톡스를 이용한 리프팅이라든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리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으냐? 그거는 환자 케이스에 따라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프팅이 가장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세가 가장 많이 드신 분들이겠죠. 굉장히 많이 흘러내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초음파나 레이저가 있어도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기도 하는데, 이제 과거에 수술을 권했던 케이스가 이제는 우리가 피부과 외래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첫째,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초음파를 이용한 거죠. 초음파를 이용하는 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울세라 되겠죠. 울세라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울트라 포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초음파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에는 굉장히 아팠는데 통증도 좀 많이 줄었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많이 붓거나 멍도 안 들고 바로 생활이 가능하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데 있습니다. 초음파는 레이저에 비해서 침투력이 굉장히 높죠.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진피를 지나가지고 지방층도 지나서 피부에 있는 그 근육에 막까지 들어가가지고 당겨주게 되죠. 가장 깊이 들어가서 아마 기구를 이용한 리프팅에서는 초음파가 가장 잘 당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울세라가 대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울트라 포머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리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장점은 별로 아프지 않고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하는 건데, 고주파하고 초음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초음파는 소리를 집적해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고주파는 전기에 의한 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울세라를 받아보면 약간 따가운 느낌이 나고요. 고주파로 만든 것들을 해보면 약간 뜨거운 느낌이 좀 날 수가 있어요. 고주파로 하는 게 가장 유명한 게 써마지가 되겠죠. 써마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테너라든지 고주파를 이용한 것들이 좀 기회가 많이 있는데, 역시 가장 유명하고 오리지널은 역시 써마지가 되겠습니다. 써마지가 요즘은 울세라에 비해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 의사들, 피부과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리프팅에 있어서 2대 명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세라와 역시 써마지죠. 왜냐하면 써마지가 울세라에 비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 진피에서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하고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열로 의한 거죠. 열로 인해 가지고 진피를 데워주면서 진피의 여러 가지 구조물들, 뭐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같은 것들을 많이 활성화 시켜줍니다. 재생도 시켜주고요. 그럼으로써 리프팅도 되고 흉도 좋아지고 모공도 좋아지고 색도 많이 좋아지게 되죠. 리프팅이 어떤 게 더 잘 되느냐? 울세라하고 써마지 중에. 그럼 울세라가 좀 더 잘 되겠죠. 깊이 들어가고 직접적으로 근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써마지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효과들 때문입니다. 진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리프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좋아진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즘 실리프팅을 많이 하죠. 실리프팅도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을 넣어가지고 실로 당겨주는 효과도 있지만요, 실이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 이제 콜라겐이 합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 생각들은 당겨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보다는 실이 들어가가지고 콜라겐을 생성시켜가지고 리프팅이 된다, 이런 효과들이죠. 물론 아주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을 뚫고 들어가는 치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고주파라든지 초음파로 치료할 수가 있다면 굳이 살을 뚫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이제 뭐 약간 어그레시브한 치료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치료는 환자분들의 부담이 없는 쪽에서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레이저라든가 고주파, 초음파 다음이 이제 실리프팅이 되겠고, 그 뒤가 거상술,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 밑에 레이저라든지 초음파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환자라면 부담이 없는 쪽에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리프팅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리프팅에 비해서 울세라나 써마지 아니면 레이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레이저로 할 수가 있는데, 레이저는 이제 피코 레이저가 되겠죠. 가장 유명한 피코 레이저가 되겠고, 그 밖에 뭐 스타룩스라든지 아니면 프락셀도 일부 리프팅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피코라든지 프락셀이라든지 스타룩스는 리프팅의 효과보다는 그 밖에 다른 흉터라든지 모공에 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런 레이저들은 리프팅을 위해서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흉도 있고 모공도 있는데 리프팅도 좀 해야겠다 할 때 우리가 스타룩스라든지 아니면 피코라든지 이런 레이저들을 복합해서 쓰는 게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우리 이제 피부과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초음파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실리프팅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피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이 정말 리프팅만 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잔주름이 또 있지 않나, 아니면 모공이 있지 않나, 색이 어둡진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왜냐하면 리프팅만 된다고 얼굴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얼굴의 상태를 봐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프팅하는 기계들과 방법이 있는데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